사랑도 죄가 됩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게 어째서 죄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도 있어요? 저 여자 날 죽이기 위해 무당을 불러서. 원고는 진정하세요. 피고 계속하시오. 본처가 있는 남자를 빼앗기 위해 술수를 부리는 요사한 여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후처가 되고 싶어 후처가 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있다면 자식 없는 집안에 아들 낳아준 죄, 이것이 죄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여자입니다. 전 씨바지가 아니라고요. 원고, 최후 진술하십시오. 장옥정은 후처라는 자신의 위치가 싫어서 자식을 앞세워 저를 모함했습니다. 저를 몰아내려고요. 저를 없애려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행동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편을 서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엄마, 왜 그러세요? 큰엄마, 우리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할게요.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큰엄마, 우리 엄마 좀 용서해 주세요. 엄마! 조용히 하세요. 법 이전에 윤리와 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를 실증법상의 범죄 행위로 직결시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술적인 방법 등을 사용한 피고의 행위를 살인교사죄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방금 보신 판례는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법정 공방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원고와 피고 두 여인이 한 남자를 사이에 놓고 벌이는 사랑 싸움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에는 혼인제도와 더 깊게는 한 사회 속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등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의 두 여인 희빈장 씨와 인현왕후 민 씨를 참고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희빈장 씨와 인현왕후 민 씨는 개인적으로는 숙종이라는 한 남자를 놓고, 국가적으로는 왕비의 자리를 놓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남인과 서인의 중앙교두보로서 숙명적인 맞수의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희빈장 씨와 인현왕후 민 씨, 이 두 맞수의 대립구도 또한 단순하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에 대한 이해는 당시 조선사회 속에서 희빈장 씨와 인현왕후 민 씨가 차지하고 있던 지위와 역할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조선의 19번째 임금인 숙종의 비 인현왕후요. 15 어린 나이로 왕비가 되었으나 지아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국모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었소. 정치의 파란 속에서 친족마저 역적으로 몰리는 아픔을 차라리 평범한 여자로 살 수 있기만을 소망했던 내 마음을 누가 알겠소. 나는 숙종의 후궁으로 그 대통을 이은 경종의 애미 장옥정입니다. 역사는 나를 장희빈이라고 불러요. 악처이자 요부의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다 좋아요. 어찌됐든 나는 조선 중기의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이 아닌 천한 중인의 몸으로 태어나 그 신분의 굴레를 끊기 위해 온몸을 던져 살아왔소. 허나 나는 역사 속의 패자가 됐소. 지금도 뼈에 사무치는 것이 있다면 정치에서 패자편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내 모습을 추하고 사악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요. 나 역시 부덕을 배웠던 여성이었소. 아니, 성에서 비단이 도착했습니다요. 알았다. 짐을 창고에 부리도록 해라. 예, 군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어서 가세요, 장군. 비단복을 가위로 결결이 잘라 겨울옷 진노라면 손끝 시리다. 옷비녀 비껴들고 등장가를 저음은 등잔불도 돋을 겸 빠진 나비 구함이라. 스프님께서 어인이 오니까 네 글 읽는 소리나 한번 들어볼까 해서 왔느니라. 그래, 누가 쓴 절구냐? 처음 듣는 것인데. 헌안설원의 시기절입니다. 사설을 이미 마쳤다는 얘기 네 선생한테서 들었다. 옥정아, 널 조카가 아니라 내 친딸처럼 생각하니 학문에만 전념토록 해라. 수부님의 뜻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널 사대부가로 출가시킬 것이니라. 조선 최대의 거부 나 아니더냐? 그래, 한 구절 해봐라. 사람들이 자방의 뜻은 청나라와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장현은 당시 집권당인 남인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17세기 말 숙종의 집권 시기는 대외적으로 청나라, 일본과의 외교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무역량이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상업과 수공업 등 경제가 발전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것,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인 상평통보가 유통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이런 경제 변화는 필연적으로 신분 제도의 변화를 초래했고 중인과 평민층의 신분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 사림 세력 내에서 서인과 남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정치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잡아라! 네! 정관 자녀는 어명을 받으라! 너 무슨 짓들이냐? 도저히 못하겠느냐? 이걸 수부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역적의 일당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어명이요! 가자! 알아, 이놈들! 다 피라고! 저것들까! 이걸 발칙한 놈! 이때가 1680년 당시 남인의 거두였던 영의정 헌족이 숙종 임금의 허락 없이 궁중의 물건을 가져다 쓴 결과 일어난 사건으로 집권 여당이었던 남인이 대거 축출되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이 집권합니다. 이를 경신환국이라고 하는데, 환국이란 하루아침에 국면이 바뀌어서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권 변동으로 남인의 정치자금책이었던 장현은 함경도로 유배를 가고 장씨 집안은 몰락하게 됩니다. 한편 호일 2년 왕후가 되는 민규수는 경신환국 이후 새로 병조판서가 된 민유중의 딸로 명문 집안에서 사대부가의 정통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셨습니까? 야,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격인 병조판서는 숙종 때에 이르러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병권과 경제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구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병조판사가 된 민유중은 집권 여당인 서인 세력들 중에서도 그 핵심이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장옥정과 민교수가 그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남인과 서인의 관계는 오늘날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과 집권을 노리는 야당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교수와 장옥정,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안의 운명과 함께 맞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안 최고의 부를 자랑하던 장씨 집안도 남인의 실각과 함께 몰락했다. 옥정의 가족은 당장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여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기생이 되거나 궁녀가 되는 길뿐이었다. 결국 장옥정은 당시 대왕 대비의 손자로 남인과 연계되어 있던 동평군의 추천을 받아 궁녀 선발에 참여한다. 그러나 궁녀가 되는 길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엄격한 입공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궁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느니라. 첫째가 집안에 죄인이 없어야 하고, 둘째가 역지를 알았거나 역지를 앓고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게야. 아무나 궁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니라. 어서 쉬시도록 하라. 마마, 그럼 앵무새 감별을 실시하겠나이다. 앵무새 감별이란 새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앵무새의 피를 이용해서 처녀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앵무새의 피를 한 방울 예비 궁녀의 팔목에 떨어뜨려 이것이 묻지 않고 흘러내리면은 처녀가 아니라 해서 탈락이다. 그러나 그것이 묻어서 흘러내리지 않으면 처녀로 판정하여 궁녀 선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입법 합격했느니라. 다음. 입법 합격이니라. 물론 이러한 처녀성 감별의 과학성 여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후한말까지 지속된 궁녀 선발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해서 궁녀가 된 장옥정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된다. 궁녀들의 수는 500~600명에 달했다. 그런데 일단 궁녀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종신제였다. 탁월한 왕의 침마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14살의 왕위에 올라 20살이 됐건만 숙종에겐 그런 힘이 없었다. 궁녀란 임금을 위한 존재였다. 따라서 일단 궁녀가 되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한 평생을 처녀의 몸으로 궁중에 갇혀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무렵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옥정아, 뭘 그리 좋아하노 혼자서? 아니야. 저것이 필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게야. 네? 꿈이요? 내 말이 틀리더냐? 성운을 입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함이 아니더냐? 됐다. 내 꾸짖느라 하는 말이 아니니라. 그저 층층 쉬야 지엄한 궁중 내에서 이름 없이 피고 지는 것이 우리 궁녀의 팔자이니라. 행여나 요행을 바랬다가는 지례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걸 나에게 주려고. 셋내의 정성을 생각하시어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난민과 연계되어 있던 등평군은 대왕 대비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자연히 옥정 또한 대왕 대비전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고맙네. 옥정이 내 궁녀가 아니라 손녀로 여기고 있음이야. 당치 않으시옵니다, 마마. 대왕 대비마마, 대비마마 물 드시어 계시옵니다. 어서 매시오라. 예. 내 요사이 하도 적적하여 곁에 두고 있는 아이입니다. 심성이 묻어난 듯하여 말벗이나 삼을까 하고요. 옥정인 그만 나가 일 보도록 하여라. 예. 근자에 들어 통평군을 너무 자주 배웁니다. 이 늙은이가 하도 적적해하니 말벗이나 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소? 마마, 그보다도 새 중전의 간택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중전이라니요? 중전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음이게 드리는 말씀이 옵니다. 추상의 상심을 서둘러 바로 잡아야 종사의 일도 가지런해질 터이고. 허나 중전의 국상을 치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그리고 주상의 뜻이 어떠하신지도 알아봐야 하질 않겠소. 중전의 간택은 대왕 대비정과 중친부에서 관장할 일이옵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중신들 독단으로 처결할 일이 아니질 않사옵니까? 서포의 말이 100번 옳은 것으로 알아요. 하나, 고니를 한시도 비워둘 수 없다 하면 대비마마의 뜻입니다. 더욱이 대비마마께서는 세월이 하수상하니 무턱대고 간택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조정 중신들이 심사숙고해서 믿을 만한 가문의 규수를 내정해서 올리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서포의 생각은 어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요. 따를 수밖에요. 하면 의중에 계시는 교수를 청거해 주시지요. 대비마마의 소망도 계신 터이니 누가 보아도 뒷말이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규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판 대감의 여식이 어떠하올지요? 아니 이심전심이요.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소이다. 대비마마는 뭐라고 하셨어? 이미 흡족해 하신 줄로 아옵니다. 대비마마 경들이 정한 일을
과인이 뭐라 할 수 있겠어? 언제 과인의 뜻대로 된 일이 있었던가? 경들 뜻대로 하시오. 망하옵니다. 국왕께서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흔히 왕은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 왕조에서는 왕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책의 입안과 결정, 왕실 내부의 문제인 왕비 간택에 있어서조차 조정 대신들의 의견은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왕의 독단이 아닌 왕과 대신 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국정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왕과 신하들 간의 힘겨루기는 숙종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현왕후 민씨를 정략 결혼의 대상으로 삼게 합니다. 혼례를 올리기 전 2개월에 걸쳐 왕실의 법도를 익히는 별궁서리로부터 인현왕후 민씨의 궁중 생활은 시작된다. 인현왕후 민씨와 장옥정, 이 두 여인의 운명은 이처럼 그 출발점부터가 달랐다. 우리 새 중전마마께서는 생전에 무슨 복을 타고나셨길래 이런 호강을 다 누리시고 우리같이 지지리도 복 없는 년들이야. 이 구중 궁궐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늙어서 덜컥 병이라도 나면 왜 그렇게 살아? 궁녀들은 뭐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죽으라는 법이라도 있어? 아니, 왕비 되는 팔자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니? 다 자기하기 나름이지. 어허, 어느 년이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누구냐? 누구냐고 묻질 않느냐? 이리 썩 나오지 못할까? 내가 누구냐고? 밤도깨비다. 마마. 마마. 죽을 죄를 졌사옵니다. 당돌한 아이로구나. 고개를 들라. 어서. 따르라. 따르라 하시지 않았더냐? 네가 대왕 데뷔 전에 그 아이렸다. 할마마마께서 네 얘기를 자주 하시더구나. 할마마마께서. 이리 가까이 다가오라. 그러니까 인현왕후 민씨의 혼례식이 있기 전 장옥정이 먼저 숙종과의 인연을 맺은 것이다.
연결합니까? 신 또한 민망하기 짝이 없사옵니다, 대비마마. 큰일 아니오. 대체 가래를 올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주상이 중궁전의 발길을 끊으니 내 어찌 세중전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단 말이오. 대체 이유가 뭐랍니까? 마마, 납시였습니다. 옥정아, 이 시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어느 것이 사람이고 어느 것이 모란인지 임금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친다. 이제 또 무슨 한이 있음이던가. 지금 침향전엔 봄이 무르익는다. 아니, 옥정이 네가 이 시를 안단 말이냐? 200의 청평조사가 아닌지요.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읊은 시인 것으로 아옵니다. 옥정아. 예, 전하. 가까이 다가앉으라. 전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내가 주는 것이야. 네가 그리도 총명한 것을 보니 과인의 마음 또한 기쁘기 한량없구나. 전하. 네, 중전 마마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중전의 자리가 여염집 안흥네와 다르다는 걸 잘 압니다. 사사로이 생각지 말고 죽고 살며 즐거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마땅히 종사와 같이 해야겠지요. 허나 지금 제가 중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전의 위엄도 채통도 좋지만 아버님, 저 같은 처지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같은 처지가. 만일 일이 오늘에 이르름을 알았더라면 이 아비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비 간택을 막았을 것입니다. 부디 중전 마마께서는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잡으시되 모든 일을 덕으로 치루어야 하시며 혹여 주상 전하의 노여움을 사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도록 하세요. 아버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뭘 아셔서 지금? 첫째는 죄인의 피를 받았음이옵니다. 숙부인 장현이란 자는 지난 경신년 대출적 때 영모의 물에 가담했다가 지금은 함경도 땅에 유배돼 있는 줄로 아옵니다. 게다가 오래비인 장희재란 자는 장안에서 손꼽는 불안당인 줄로 아옵니다.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 그뿐만이 아니었고 또 뭐요? 그 장희재란 자가 이거 뜻밖으로 귀하신 분과 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재기를 노리던 남인은 장희재를 끌어들여 정계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궁인 장씨의 오랍이 되는 사람이니 바로 주상전하의 처남이 아닌가. 못된 것들. 하마터면 우란에서 호랑이를 키울 뻔하지 않았어. 당장 그 옥정이란 아이를 궐 밖으로 내쫓으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 소자는 받자 얻기 민망하옵니다. 정녕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후궁이라도 죄인의 핏줄을 궁중에 들여놓다니요. 삼사에서 논란이 있기 전에 당장에 그 옥정이란 아이를 궐 밖으로 내쫓으세요. 어서요. 옥정을 통해서 남인이 새로이 등장할 것을 우려한 서인 측에서 대비의 입김을 작용시켰다. 결국 인현 왕후 민씨가 대비전을 찾아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되는데 대비마마, 부디 주상의 어의를 간합해 주시옵소서. 소인의 소망이옵니다. 주상이 보내서 오시었습니까? 아니옵니다. 다만 주상께서 저렇듯 종애하시는 중전. 내 그 옥정이란 아이를 내치려는 것은 중전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것은 결코 아니요. 이는 총사의 화란을 막고 주상으로 하여금 성군의 이름을 만세에 남기려는 것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마마. 하오나 알아들으셨으면 더 이상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공연히 신기만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이후 대비는 식음을 전폐하고 문후마저 따돌린다. 대비마마, 노여움을 걷어주옵소서. 모후인 대비와 서인으로부터 숙종은 안팎으로 압력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왜들 이러시오? 왜 내명부의 일에 경들까지 나서서 과인을 괴롭히느냔 말이오. 당장 물러들 가시오. 아무리 내명부의 일이라 하나 어찌 신들이 좌시만 할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궁인 장씨를 내치시어 왕실의 법도를 세우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숙종은 무엇 하나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왕권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간악한 것! 감히 너같이 비천한 것이 주상의 성청을 빙자하여 후궁의 자리를 노려! 이는 필시 후일에 영모의 무리를 깨어들이려 함이었다. 여봐라. 예. 당장에 저 못된 물건을 골 밖으로 내치도록 하라. 예. 잠시일 것이니라. 날 믿고 잠시만 나가 있도록 해라. 다시 부를 것이니라. 기필코 다시 부를 것이니라. 정표로 받았던 노리개 하나의 의지에서 6년의 세월을 보내게 될 장옥정. 그렇다면
일개 궁녀의 몸에 불과한 장옥정의 폐출이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야 남인의 입장에서는 그녀를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서인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안정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적 이유로 배출된 궁녀 장옥정, 서인들의 견제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숙종, 그리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숙종을 기다리면서 혼자 빈 방을 지켜야 했던 인현왕후.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각각 그 구도를 달리한 가운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무슨 경거망동이시여. 지난 세월 잘 참아오지 않았어.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오. 곧 반가운 소식이 있을 거요. 죽는 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더이다. 죽지도 못하는 몸, 이제는 살아야지요. 허나 내 다시는 밀려서 살지는 않을 것이요.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을 것이요. 친정 아버지가 서인이라 나 또한 서인이 되더이다. 옥정을 내쫓은 것은 서인 세력이 왕권을 견제한 것이라고 주상은 나를 더욱 멀리했소. 옥정이 없는 주상에게 나는 아무런 의미도 아니더이다. 숱한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옥정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했소. 내명부를 관장하던 대비가 세상을 뜨자 그 일을 맡게 된 인현왕후가 숙종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옥정의 입궁을 주선하는 것이다. 잘 오시었소. 전하의 신기가 몹시 미편에 계십니다. 기왕에 입궁을 하였으니 전하를 바로 보필하여 성군이 가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 내 소망은 이것뿐이오. 중전 마마의 말씀 받잡기 민망하여 셋내 몸들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미천한 죄인의 핏줄에게 그 무슨 과분한 분부시온지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옥정인가 하는 아이로 인해 크나큰 시름을 맞게 됐답니다. 전하. 옥정아, 그동안 네가 겪은 고초를 과인이 왜 모르겠느냐. 모두가 내 부덕의 소치인 것을. 누구나 앞으로는 너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전하, 이젠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니 갈 것이옵니다. 다시는 전하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그래. 내 한시도 널 잊은 날이 없었느니라.
국종은 옥정을 왕의 처소인 취선당에 머무르게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숙종의 왕권 행사의 양상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아이는 경들의 주청을 간합지 않을 것이오. 하오나 전하, 장씨는 일개 궁인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장씨를 취선당에 거하게 하심은 너무나도 과분한 처사인 줄로 사내옵니다. 궁인의 처소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된다면 마땅히 후궁으로 봉해야 되지 않겠소? 당장 궁인 장씨를 수건에 봉하도록 하라! 소위 정승판서라고 하는 것들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군요. 아이고, 이제야 10년 먹은 채등이 싹 내려가네. 어리석은 자들일세. 저렇듯 사사건건 간섭들만을 일삼으니 주상의 심기가 미편하심은 당연하지 않은가. 10년 건세 보셨습니까? 주상전하의 심기가 수건 장씨에게로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요. 이제 그들의 시절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때일수록 주상 전하를 바로 내시고 종사를 아끼는 마음을 저버리시지 말아야 합니다. 만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부디 끝까지 전하를 충심으로 보필해 주세요. 아버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내 아비된 자로서 오늘날 중전 마마를 이런 지경에 처하게 해놓고도 속수무책이 이 죄를 다 어찌 갚을지. 아버님, 이 무료여식을 용서하소서. 이 무렵 인현왕후 민씨의 친정아비 민요중이 세상을 뜬다. 내 너희들에게 그렇게 입조신문 시켰거늘 나를 모함하고 내 오라버니를 해악하다니. 반면 장옥정은 수곤에서 소위로 파격적인 승차를 하게 되고 남인의 움직임 또한 본격화된다. 그것을 표면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떠하온지요? 태맥이 옵니다. 태맥이라니요? 그럼 수태를? 마마. 왕자를 생산토록 하라. 그와 같은 광영이 있다면 내 너의 모든 소망을 들어줄 것이니라. 옥정아, 제발 왕자만 생산해다오. 그럼 이 늙은 것이 여한이 없겠구나. 소위 고맙소. 부디 왕자를 생산하셔야지요. 왕손의 출산은 왕위 계승과 직결된 문제였다. 순산을 알리기 위한 동종이 마루에 걸리고 순산을 기원하는 부적이 사방벽에 차례로 붙여지면 산실청의 일순 긴장이 돌기 시작한다. 산모 장씨가 누울 방 안에 집자리가 깔리고 그 위에 백문석을 깐다. 다음으로 기름종이와 고운 집자리, 그 위에 왕자의 생산을 상징하는 족제비 가죽이 깔린다. 안산할 자리를 상하 좌우 동서남북의 공간을 빌리게. 전인은 왕손의 생산을 위해 동서남북의 공간을 빌리겠으니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출산 시 산모가 붙잡을 말고삐가 문 위에 걸리면은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 산실청은 빈틈없이 마련돼 있으렸다. 법대로 시행하였사옵니다. 보적 태운 물을 마시는 소희 장씨. 그녀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왕자 균의 탄생이 몰고 올 파란을 알진 못했다. 왕자기시옵니다. 이런 경사가. 소희가 과인의 소망을 풀어주었구려. 내 동정을 올려 이 기쁨을 고란에 알려야지. 그러나 인현왕후 민씨만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어찌되었느냐? 마마, 왕자기시 단신이 옵니다. 산모는 산모 무사하드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이리 고마울 때가. 왕자야, 소희 고맙소. 이제 왕실의 대통이 이어졌으니 종사가 반석 위에 놓이게 되었어요. 다 소희의 덕이요. 황궁하옵니다. 하오나 셋내는 두렵사옵니다, 마마. 두렵다니요? 어인 말씀이요? 정비가 아닌 한낱 미천한 후궁의 몸에서 대통이 이어졌으니 드리는 말씀이지요. 게다가 한때 죄인의 핏줄이라 하여 궁 밖으로 내쳐진 적도 있는 몸 아니옵니까? 저를 내쳤던 자들이 우리 왕자마저 곱지 않은 눈으로 볼 터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사옵니까? 당치 않아요. 누가 감히 왕자에게 해코지를 하겠소? 하기야 그 불충한 무리들은 어찌 그리도 입을 함부로 놀리시오? 소희가 말하는 불충한 무리란 대체 누구를 말하미요? 아니옵니다, 마마. 소희, 내 당부 하나 합시다. 소희도 이젠 일개 후궁이 아니라 왕자의 모후요. 왕자의 모후라면 국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인즉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삼가해야 되지 않겠소? 마마, 셋내 역시 충심으로 주상 전하를 보필할 각오이니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궁중이란 곳이 워낙 요사스러운 곳이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엄상궁, 왕자를 이리로 모시게나. 예.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지선당 마마의 지위를 더더욱 튼튼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방도라도 있는가? 예? 명호말일세. 하루빨리 원자의 명호를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명호를요? 마마, 중전의 춘추 아직 어리심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러다가 중전의 몸에서 대군이라도 탄생하게 되면 어쩌려고 이리도 태평하십니까? 마마,
지체되면 지체된 만큼 마마에게는 해가 될 따름입니다. 내 경들을 급히 들게 한 것은 조정의 막중지사를 논의코자 함이요. 이 일을 의논하는데 만일 머뭇거리고 관망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는 것이 옳을 것이요. 과인의 뜻으로는 왕자를 서둘러 원자로 봉하는 것이 좋겠소. 하오나 전하, 중전께서 춘추한창이신데 중전께서 후일 생남하신다면. 어허! 중전을 맞은 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대군은 고사하고 공주인들 생산한 적이 있었던가? 아직 회임한 일도 없는 중전이 생남하기를 기다리다가 종사의 대계를 그르치고자 하는가? 예조에서는 서둘러 왕자 균을 원자로 책립하여 종사의 대계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며 원자의 생모를 희빈으로 삼도록 하라. 왕자 균이 탄생한 지 겨우 2달. 숙종이 원자 정호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디 좀 보자. 이놈 원자야. 마마. 왜? 싫으냐? 마마의 하회와 같은 성은을 입었음인데 신첩이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너무 서두름이 아니온지요. 신첩은 그 점이 염려되옵니다. 내 겨우 14세 나이에 보위에 올라 말로만 친정이지 어디 진정으로 내 뜻을 펴보인 적이 있었더냐. 하나 지금은 종사의 대통도 이어졌으니 내 차후로는 우리 원자를 위해서라도 달라져야 할 게야. 그것은 서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숙종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중전이 젊고 득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원자 정호를 종묘사직에 고한 지 15일이 지난 후 우암 송시열의 상소가 올라왔다. 핵심은 간단했다. 원자 정호를 거두라는 것이다. 이미 원자 책봉을 정한 지금 재론하는 것은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고 유림의 영수로서 언행을 삼가해야 할 자가 내 용서치 않으리라. 중전 인현왕후의 나이 23살, 숙종의 춘추가 29살. 따라서 출산의 가능성이 있으니 후궁 소생을 원자로 정함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왕권 강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를 계기로 숙종은 자신의 의도에 제동을 건 서인에 대한 일대 축출을 단행하는데 (9일)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비유한 사시남정기를 저술한 김만중과 8년간이나 영의정을 맡았던 김수황이 축출되고 서인의 총수 송시열은 후일 남인의 집권과 함께 유백길에서 사약을 받는다. 당시 서인에 대해서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숙종 임금은 원자 책봉을 빌미로 반대파를 기용해서 국면을 전환시키는 이른바 기사년의 환국을 단행합니다. 즉 당시 여당인 서인과 야당인 남인 사이에 놓여있는 미묘한 정치권의 역학관계를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왕권의 기반을 다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집권 여당이었던 서인 세력은 일시에 축출되고 남인이 새로운 집권당을 구성하게 되는데 혜빈장 씨와 인현왕후 민 씨는
또다시 그 운명이 엇갈리게 됩니다.